안녕하세요. 마음치국입니다. 마음치국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사연을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결벽증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제 결벽증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결벽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갈 때 문손잡이를 절대 만지지 않고 들어갈 땐 발로 문을 닫고 나올 땐 휴지로 문손잡이를 싸서 열고 나오거나 일반적인 문도 미는 문은 절대 손으로 열고 닫지 않고 발로 열고 들어갑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손잡이를 절대 잡지 않고 손잡이를 안 잡기 위해서 빈자리가 있는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 지하철을 탑니다. 공중화장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거의 가지 않고요. 요새는 손을 너무 많이 씻어서 한포진인지 습진인지 이런 것들이 생겨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쩌면 비정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상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막상 비정상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진짜 비정상이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이 결벽증을 나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결벽증은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강박증에 속하고요. 또 강박증 중에서도 오염의 항목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박증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오염에 대한 강박인데요. 일단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물어보셨는데 내가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는가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결벽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은 화장실 갈 때 문손잡이 만지는 것도 힘들고 대중교통 탈 때도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를 여러 번 보냄으로써 지각도 좀 몇 번 하셨을 것 같고요. 많이 씻으셔서 피부에 좀 문제가 있을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조금은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트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은 약간의 히스테리와 약간의 편집증과 약간의 강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도 약간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스펙트럼에 속하는 거니까 본인이 정상과 비정상을 무자르듯이 나누어서 내가 비정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상에 지장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필요한 도움을 받자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박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고요. 두 번째는 인지 치료고 세 번째는 행동 치료입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는요. SSRI라고 불리는 항우울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과잉 활성화된 강박의 뇌의 회로를 비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박적인 생각이나 강박적인 행동들이 빈도와 강도가 점차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지치료인데요. 인지치료는 말 그대로 생각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 생각에 오류가 있다면 조금 더 건강한 생각으로 대체해 나가자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염에 대한 강박에 대해서 인지치료를 한다면 오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과도한 생각 같은 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되게 문 손잡이라든지 버스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드리게 되면 세균이 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균이 옮아서 나는 병에 걸릴 것이고 병에 걸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명이 지장이 갈 정도의 어떤 병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문 손잡이를 조금 만진다고 해서 버스 손잡이를 조금 만진다고 해서 바로 병에 걸리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면역력이라는 면역 체계가 있고요. 그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격해서 없애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무수한 많은 균들을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큰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염에 대한 강박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면역력 체계나 건강 체계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것에 노출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ERP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ERP라고 하는 거는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이라고 해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늘 하던 행동들을 하지 않고 참는 힘을 기르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기차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이 기차역이라고 하면 강박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죠. 인식하면 불안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걸 붙잡고 어떻게든 없애야 될 것 같고 당장 지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생각이 과연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는 걸까요? 아마 겪어보셨겠지만 한밤중에 많이 불안한 생각을 떠올렸을 때 잠을 뒤척이다가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미 깨끗하게 머릿속을 떠났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충동과 기억과 불편한 마음들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기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차가 들어왔을 때, 즉 강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붙잡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면 오히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는 것들에 집중한 연습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켜서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좋아하는 책을 본다든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일상에 집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불안을 만들어냈던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